봄맞이 묘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묘지는 제가 입지를 선정하는 업무로부터 묘지를 건설하는 과정까지를 책임지고 시공했던 묘지입니다. 제가 참고해서 적용했던 부분은 왕릉묘지를 건설할 때 입지를 선정하죠. 또 묘지를 건설하겠죠. 이때 묘지는 어떤 형상이 되도록 건설하느냐, 단차는 어느 정도 높이로 발생시키느냐, 어느 깊이에 왕의 몸체를 눕혀드리고 그 하단부에 제상을 놓느냐, 이런 단차기 모든 부분을 왕릉묘지를 참고해서 건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묘지는 왕릉급 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 왕릉보다 입지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왕릉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점, 규모가 작다는 점, 이 두 가지 빼고는 입지나 묘형이나 묘석의 설치에서 왕릉보다 더 좋거나 유리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입니다.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우선 단차를 발생시켰어요. 단차는 왕릉에서 적용했던 단차입니다. 진입점 하단부에서 볼 때 정침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왕릉묘지에서의 현실짜기 단차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곳에서도 하단부에서 보면 정침분이 보이지 않아요. 우선 올라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묘지관리 제품 보여드리고 올라가다 보여드릴게요. 용성인비 준비했고요, 토양 제초제 준비했고요, 살충제 준비했고요, 멧돼지 경고동 준비했어요. 멧돼지 경고동은 왜 저가를 쓰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가 위주로 씁니다. 저가는 일조량이 부족해도 이 용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죄다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고가로 갈수록 일조량이 충분해야지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묘지 현장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저 물건일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묘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가를 쓰고 있어요. 저는 묘지를 건설할 때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간편 울타리예요. 철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말뚝을 박는다든가 철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에 있어 거부감이 있어요. 내 조상님을 가둔다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하더라도 멧돼지 동선과 접해 있거나 멧돼지 놀이터와 경계를 이루는 곳에 묘지가 있을 때는 울타리를 침범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타리 기본 설치하고요, 경고동 기본 설치하고요, 약을 기본으로 살펴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또 허수 장군도 설치하고 있어요. 각각 다 해보지만 어느 곳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 100에 한 군데 있어요. 그곳은 철울타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동선속, 멧돼지 동선속에 있는 산수일 경우가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라가 볼게요. 단차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단부에서 보면 정침분이 보이지 않아야지 되고, 정침분에서 고인 몸체, 왕의 몸체를 매장했을 때에 이 하단부에 왕의 몸체 아래 제상에 놓여지는 그런 컨셉. 제상 기준 고인 몸체는 제상보다 높은 위치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의 단짝이 높이가 이 정도급 되는 거예요. 정중으로 석등이 보이죠. 석등은 오방에서 북방으로 향하는 정침부를 향하는 정중을 막아서 있어야지 됩니다. 석등은 반드시 정중에 있어야지 돼요. 터가 좁더라도 정중에 있어요. 코너에 있으면 석등을 설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형광등을 코너에 달지 않죠. 정중에 달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정중에 다를 때만 의미가 있고 제 근육이 있고 우리식인 겁니다.
이곳이 정중이에요. 이곳으로 도로를 내면 동네 아저씨 묘지로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남 간방으로 이렇게 도로를 냈어요. 이것도 안 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묘지님들이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녀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묘지가 성역을 이루는데 최대치를 반영하면서 진입도로도 개설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곳으로 제가 도로를 건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개성했던 여러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우리식으로 담아내느냐가 좋은 묘지고 성역 묘지고 명당 묘지인 거예요. 아무리 명당의 묘지를 조성했더라도 우리식 마음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개성되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명당 묘지가 될 수 있고 좋은 묘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석등은 이렇게 정중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터가 좁더라도 이곳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부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상석이에요. 상석은 반드시 제주의 영역, 산자의 영역에 설치되어야지 됩니다. 장대석을 기준으로. 죽은 자의 영역, 고인 영역에 설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자의 영역에 상석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죽은 자의 영역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곳에 상석이 있으면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거예요. 두서가 일단 없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겁니다. 성역 묘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석은 이웃에 반드시 설치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이곳을 상계, 하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계절, 백계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계절에 상석을 설치하면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거다. 등급이 떨어지는 거다. 이제 망주석 볼게요. 망주석은 계절, 백계절이 있을 때 반드시 계절에 세워야지 돼요. 계절이 어디냐? 조상님이 누워 계신 정친분이 있는 곳을 계절이라 하고 상계라 할 수 있겠어요. 계를 굳이 나눈다면 조상님이 누워 계신 그 계에 망주석을 설치할 때 하단부는 매설해야지 됩니다. 이래야지 우리식이고 좋은 묘지고 존엄한 묘지가 될 수 있어요. 제상을 매설해서 이렇게 세워드렸어요. 왕릉묘지 보시면 제상이 없어요. 이 문화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온 민속 문화를 오롯이 표현한 부분을 왜곡되어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땅속에 매설하는 게 좋아요. 이곳에 만약 석수가 있다면 동석수, 서석수로 구분하여 동방에는 동석수를, 서방에는 서석수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동석수, 서석수가 간혹가다 방향이 바뀌어 역행하도록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작용력에서 묘지가 필요한 여러가지 기운을 이곳에서 주고받을 수 없는 역작용이 일어나겠죠.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석수, 서석수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위치에 맞게 배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석양은 고인을 등지고 외부를 바라보는 이런 방향으로 설치해야지 돼요. 위치는 당연히 고인이 계신 계절에 설치해야지 되죠. 이렇게 고인을 지키려고 이 친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려면 고인 곁에서 밖에서 오는 놈들을 지켜보는 이런 방향으로 있어야지, 반대로 고인을 바라본다든가 저 앞에 가 있는다든가 이러면 얘가 본래 이곳에 설치될 때의 본뜻과 거리가 있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거죠. 이처럼 망주석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될 수도 있고, 석양도 마찬가지예요. 상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묘석이 왕릉 묘지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여러 마음을 담아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했으므로 이곳은 분명 좋은 묘지요, 존엄한 묘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묘석을 제 아무리 많이 놓더라도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큰 묘지라도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거예요. 존엄묘지는 크다고 존엄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묘석을 많이 놓는다고 존엄묘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수에 맞을 때만 존엄묘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석등 대부분 보면 코너로 몰아세운 것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묘지도 코너로 몰아세워서 조경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그렇게 코너로 몰아세우면 여러 가지 잡다한 기운으로부터 이곳을 지켜내고 막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켜내야지 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뚫이고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요. 돌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 꽃 하나 심는 것도 다 법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입수 과정 보여드릴게요. 입수는 왕릉의 입지 조건보다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엄청난 기운이 좌우 상하로 굴기복하여 내려오다 이곳에서 멈춰 세워 용이 끝났고 앞에 물이 있어요. 이제 정친분이 있는 계절 백예절 영역에서 제 묘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묘지를 조성함에 있어 지진 강도 9.0에도 견딜 만한 그런 묘지로 건설했어요. 또 이곳은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자본을 가지고 관리할 수 없겠죠. 개인 돈으로 관리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서 건설했어요. 실제 관리 가능한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묘지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관리가 가능하지 못한 묘지를 만들면 말짱 꽝이죠.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릉과 다른 점은 관리로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3단으로 관리로를 개설했어요. 왕릉은 관리로가 필요 없어도 충분한 국가 자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곳과 이곳은 차이나게 묘형을 건설해야지 됩니다. 그것처럼 흉내내면 실패보기 십상인 거예요. 실제 관리가 가능한 묘지가 좋은 묘지인 거예요. 한 3년만 안전하게 계시고 4년차 5년차서부터 묘지가 박살난다던가 집중호우에 박살나면 그 묘지는 동네 아저씨 묘지가 되겠죠. 이것도 엄청난 장대비로 인해서 마을이나 아니면 도랑이나 아니면 산길이나 죄다 고장났었어요. 2022년도에 엄청난 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조성한 묘지는 한 톨도 이상한 이 발생한 곳이 없어요. 이곳이 안전한 묘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단차도 하단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엄청난 단차를 두었죠. 현실 짜기를 통해서 성역 묘지로 성역이 이루도록 했기 때문에 단차가 많죠. 경사도 꽤 되죠. 그럼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했어요. 도로는 죄다 고장났죠. 산길이라는 것은 본래 고장이 심하지만 이렇게 고장났어요. 도로는 손질하고 야자 매트를 깔아서 보도를 했지만 제가 조성한 묘지는 묘형 포함해서 하나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까지를 소개해드려요. 일단 토양제초제와 살충제를 운반용기에 담았어요. 동시에 손작업으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본단 위주로
토양제주대는 살포했어요. 살충제도 살포하고요. 이제 용성인비예요. 용성인비는 입수 과정은 땅을 건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연 상태로 굴기복하고 좌우 상하로 굴기복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를 또 많이 파면 산맥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산성화 토양에 잔디를 심어서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이곳을 토양을 개량해서 잔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성인비를 집중 살포할 거예요. 미진한 부분. 또 입수 과정도 풀이 나면 안 되겠죠. 토양제주대도 살포할 겁니다. 그곳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훼손하면 안 되겠죠. 울타리가 있어서 본단까지는 안 온다 할지라도 이곳으로 지나가는 산짐승들이 우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고등도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묘지 복자 기준 후면 입수 지점에 멧돼지 경고등을 설치했어요. 멧돼지뿐만 아니라 산짐승들이 이곳으로 왕래할 염려가 있어 설치했습니다.